예,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원래만 가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원래해도 가야 돼. 구형부에도 가야 돼. 형의에도 가야 돼. 뭐 한다고 하면 또 가야 돼. 바쁘시죠? 네. 바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빠서 좋으세요? 싫으세요? 좀 전까지는 뉘앙스가 되게 좋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또 물어보니까 또 좋다고 하시네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을 해볼까 하다가 좀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1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각 직책별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거잖아요. 각 직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른 형제의 그 직책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와 나누면은 공감대가 확 형성이 되죠. 그런데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들은 그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직책별로 이렇게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기 이전에 그냥 조금 더 이런 직책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를 다른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부 고발 아니고요.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의회 할 때마다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맞죠? 그 시작 기도, 마침 기도 좀 기억이 나세요? 매달 한 번씩 하실 터인데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 기억나는 문구 한번. 지혜로운 결정과 네. 용기 있는 행동. 지혜로운 결정과 용기 있는 행동. 또요? 가치 있는 봉사자. 형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형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성령의 성령을 초대하는,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는, 그리고 좋은 모범 이야기가 되고요. 저희가 평의회를 하면서 사람을 보고 있나? 내 마음을 보고 있나? 이렇게 질문이 저는 가더라고요. 시작기도의 첫 부분에 저희의 마음과 입술에 함께 하시어 라고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에 함께 있고 내 입술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있으려고 하는가? 내 입에 그분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가는 또 조금 우리의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나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나요? 아니면 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초점이 가 있나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나요? 아니면은 다른 평의원들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나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올바로 보게 해달라고 청하나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요만큼인데 이게 다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열어달라고 이렇게 청하는가 묻게 됩니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 불평, 불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형제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보다 회원들 한 명 한 명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평의원들이시죠? 저도 평의원이거든요. 이 고민은 여러분만 고민을 해보십시오라고 툭 던져놓는 게 아니고, 저도 똑같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평의에 가서 속앓이를 했던, 마음이 불편했지만 차마 그 평의의 평화를 위해서 말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있으시면은 길게 이야기하시면은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요. 이런 것들은 참 나에게 어려움이었습니다. 해결책까지 제시하실 필요 없이 이거는 나한테 좀 도전이었고 지금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하실 거죠? 자, 네, 좋습니다.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지구석이 신명수 나가답니다. 또한 누로비고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서기를 하다 보니까 서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일을 안내하고 수업하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제속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도 있고 또 다른 또 제 일도 있고 또 다른 제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 넉넉하고 조금 더 있다면 좀 천천히 꼼꼼하게 할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책별로 한 분씩은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부가 됐든 단위가 됐든 서기 직책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차례차례 가는 걸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죠. 자, 봉사자. 단위형제의 봉사자. 이런 비협조. 이런 비협조. 봉사자가 10여 분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봉사자를 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없으세요? 봉사자는 애로사항이 없나요? 중요한들 눈치 봐야 돼서 말을 할 수가 없어. 형의원들 눈치를 봐야 해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그 소가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봉사자. 봉사자 눈치를 봐야 돼서 차마 말하기가 힘들다. 좋습니다. 자, 회계. 회계 직책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회계는 안 오셨어요? 지금 다 제 눈치를 보면서 지금 회계를 하면서 어려웠던. 제가 회계를 23년 9월에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 9월이면 제가 임기가 끝나요. 근데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뭘 잘 못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변화된 상황 속에 있어요. 예전에는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되게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단위 형제에서 회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합을 하면 그게 이제 구역이 전부 나눠져 있잖아요. 구역별로 다 입금하는 시점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또 어느 시점에 맞춰서 언제까지는 해주시면 좋겠다 해도 한 번 보내고 또 다음에 또 보내고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정리를 다 했는데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그 우리 일반 회계하고는 조금 달라서 저희 이거 제속회 회계는 전부 정리하는데 그 통장 순서별로 그대로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구역에서 같은 저기 명목으로 보내더라도 통장에 그대로 있는 정리를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로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회계 맡으신 분들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항상 그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돈에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효율적인 일만 한다고 저는 지금 눈치를 받으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고로움이 있고, 이 문제는 구역에서 올라오면 단위에서 또 지구로 보내고 지구에서 국가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마감 기한들을 지켜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루 늦게 냈다고 내가 화를 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평창고. 오늘 모든 분들이 손을 안 들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오신 정평창고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네, 약하는 게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 없으세요? 차마 말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구역 담당을 하면서는요. 겸임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다들 말씀을 잘 안 하시네요. 맞죠? 평예를 하면은 행복하신가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평예를 가십니까? 네. 네. 여기서 봉사자들이 저는 평예를 가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라고 하셨으면 다른 평의원들이 지금 속이 부글부글 할 거고요. 다른 평의원들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면은 봉사자는 지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부글부글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구조적으로 봉사자의 책임이 되게 큰 조직입니다. 저희가 합의체라는 말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봉사자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인정하시죠? 예. 봉사자가 몇 프로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평의에서 M&A 60%. 예? 60%. 60%. 네. n분의 1, 60%. 또요? 100%. 100%. 100%. 잘하고 있을 때 100%는 아주 잘 되고 있는 형제이고 속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을 때 100%면은 이제 어려운 거죠. 자, 봉사자분들 이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 형제의 봉사자다. 자, 조금 들고 계십시오. 나는 내가 속한 형제회의 평의원들에게 불만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네요. 내려주십시오. 아니,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조금 더 협조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드시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건 아닙니다. 이 평의원의 9분의 1로서 다만 회의를 주재할 뿐이지.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옆에 계신 세 분의 눈빛이 달라요. 봉사자는 평의원들의 미진한 협조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요. 그것이 계속되면은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일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독단적으로 한다고 뭐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평의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죠. 반면 다른 평의원들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침묵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지만 이 생각을 꺼내면은 또 20분, 30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말을 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평의의 결속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봉사자도 처지고 나도 처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잘 굴러갈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형제가 잘 굴러가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저 사람 볼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면은 됩니다. 형제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그 평가는 내가 평의에 참석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를 보시면은 그게 잘 맞아 떨어질 겁니다. 자, 나는 평의에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간다. 나는 평의에 마지 못해서 간다. 대충.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임기만 끝나다오. 네. 저희 합의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합의체는 아까 말씀하신 그 n분의 1이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표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9명이라고 했을 때 9분의 1을 가지고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을 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그 되게 잘못된 이해고요. 그 9분의 1이라는 것은 그 직책, 그 피자 한 조각에 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봉사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평의원의 직책, 다른 직책을 맡고 있는 평의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9분의 1로 들어가 있을 때 이상적인 것이지 1분의 1, 내가 맡고 있는 이 직책을 잘 해내면은 우리 형제가 피자 한 판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오산입니다. 그래서 내 직책을 잘 해내는 것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모든 이가 평의에 오는 것을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올 수 있게 하는 데는 마이너스가 되었으면 마이너스가 되었지 플러스가 되지 못합니다. 자, 합의체. 합의체가 뭘 말하죠? 자, 합의체의 정의.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 또요? 말씀을 안 하겠다고 마스크까지 쓰고 계신 분들 이런 사람 시켜. 합의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결정한 거죠? 다 같이 한 거죠. 그러면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모두에게 있죠. 합의체는 동등한 지위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공식적인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의에서 한번 결정을 한 것은
그 다음 평의에서 취소하기 이전에는 유효한 거예요. 이것이 논의가 덜 돼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결정 유보가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야기 꺼냈으니까 마치 결정된 것처럼 하고 평의에서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은 모두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평의의 회의록에 뭐가 딱 찍혀져 나오면은 그거 바꾸려고 하면은 그 다음 평의의 회의록에 이것을 변경한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의의 회의록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첫 결정만 있고요. 중간에 뭐가 바뀌어도 그것을 취소한다 내지 변경한다라는 안건이나 공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평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내 의견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들에게 자기 입장을 호소를 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서운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평의의 구성원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동료 회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실 거면은 나 이래가지고 진짜 답답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지만 평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어 까지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케이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오케이 하지 않은 것처럼 하게 되면은 다른 평의원들의 그 힘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신뢰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체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구나, 내가 평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내 마음이 아니라 평의의 결정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를 조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합의체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협의체. 협의체는 뭐죠? 협의는 하되 결정권은 없는. 그 협의체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가지고 와서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나온 이야기들 중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와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간담회 오셔가지고 다른 형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이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가져가서 벤치마킹해서 활용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협의체로서 뭔가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봉사자가 최종 결재권자인가요? 그 봉사자의 역할은 뭐죠?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것, 그리고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정도가 되겠죠. 자, 이제 봉사자분들은 눈을 잠시 감아주시고요. 소리가 안 나게 살짝 손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 봉사자는 너무 에너지가 많다. 우리 봉사자는 너무 무관심하다. 눈을 뜨십시오. 이도 저도 아니랍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직책에 무관심한 경우들도 있어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던 대로만 하자 하면서 다른 청의원들의 의욕마저 꺾을 때가 있고요.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그냥 그들의 일이지라고 하면서 방관하거나 괜히 여기 기웃거려서 더 부추길 때도 있습니다. 직책을 소유하는 사례들도 꽤나 많아요. 내가 평의원인데, 내가 봉사자인데, 내가 봉사자로서 그냥 내릴 수 있는 결정이야 라고 이제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거나, 내가 그때 그 직책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조언을 넘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내가 해봤는데 하면서 새로운 접근을 아예 막아서는 태도 등등등등. 임기가 끝날 때 다음에 누가 이 직책을 맡아야 돼 하면서 여론 형성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프란치스코는 형제들과 이런 갈등을 겪지 않았을까요? 프란치스코가 봉사자직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물러났습니까? 공식 문서에는 자진해서 물러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쫓겨났죠. 그 직책에서 쫓겨났던 이제 프란치스코가 어떤 방식으로 형제들을 만났을까요? 지금의 우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형제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자기하고 틀어진 그 형제들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나하고 이제 틀어졌으니 만나지 않겠다 하고 벽 쌓고 살았을까요?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다. 좋습니다. 또요? 기회가 되었을 때 화해를 했을 것이다. 또요? 강론을 통해서 권고를 했을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용서해줘 버렸어요. 프란치스코는 자기를 쫓아낸 형제들이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를 찾아갑니다. 권고 대신 대화를
형제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또다시 그곳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평일을 하면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평의원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손 들어주십시오. 누군가는 정말 나쁜 인간이다. 없으세요? 네. 다 나쁜 인간이다.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과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저 일을 잘 하겠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와 일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 잘 되겠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하고 일하는 것이 틀어지면은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틀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틀어지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똑같은 일이 되어서 사람을 잃게 되는 거죠. 한번 미운 사람이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모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평의 안에 미운 사람이 있다. 미운 사람이 없다. 좋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우리 평의에는 일이 너무 잘 굴러간다. 우리는 투닥투닥거린다. 그냥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한 거는 내 안에 그 이미 생겨져 있는 그 벽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다투게 되면은 법대로 하자. 규정 가지고 와라. 해치게, 새치게, 고유 규정에 이런 말이 있다. 또 싸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런데 그 문장을 이쪽에서 문장은 하나인데요. 이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요. 이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쪽에서 보면서 아 이거 맞잖아 하면서 너 틀렸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내가 이쪽에서 보면서 아 이거 맞잖아 하면서 너 틀렸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아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게 마치 최종 무기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꺼내듭니다. 해칙과 규정에 대한 자의 해석을 하지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라는 것, 그리고 상급 형제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 이것은 다 대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그게 최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평에 대해서 이제 막 싸웠어요.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것을 나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나는 평야에서 나눈 이야기를 밖으로 한 번도 흘리지 않았다. 그 비밀 유지를 하는 것은요, 결정을 완전히 할 때까지 같이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비밀을 누설했다고 해가지고, 아니, 평야에 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아유, 저 모자란 사람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할 것도 아니고요.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지금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결정이 나면은 그때는 평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평의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커다란 형제회관에서 별개의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밖으로 나가게 될 때는 평의회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 운영의 적법성, 적합성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그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자기 소명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단위로, 단위에서 구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우리 형제회를, 제수 프란치스코 회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원들이 살고 있는 것이 힘이 되어서 제수 프란치스코 회가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훨씬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법하게 적절하게 운영을 잘 했느냐는 이들이 잘 살고 있을 때의 결과물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성소를 잘 사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참 쉽죠? 너무나 뻔한 얘기고요. 우리가 매월 평예를 하고 그러니까 시작하고 마치면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을 울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우리 시작 기도했고 회의했고 마치기도 했어 끝이 되는 것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평의회를 하면서 그 회원들 한 명 한 명을 잘 살 수 있게 돕는다라는 것은 나 또한 형제의 회원으로서 내가 그 성소를 잘 살 수 있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내가 빠지거나 우리의 단위 형제회를 생각한다고 평의회가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의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그리고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되었는지를 평의회 전과 후에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은 훨씬 더 자기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자기 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 안에, 평의 안에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분이 계세요? 어떤 의미로? 용성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업무 추진에 관한 것인가? 어떤 것이든 그런 분이 계세요? 좀 평의 안에서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것이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로부터 뭔가를 느끼고 그에게 고맙다라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가 나에게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에게 뭔가를 주는 겁니다. 서로 서로를 살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그이보다 더 탁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내놓을 것이냐 내놓지 않을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놓으면은 그것을 받게 됩니다. 다른 좋음.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를 주고 두 개를 받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를 창고에 두고 아무것도 안 받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장사를 안 하시는 분요. 사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못한 것을 숨겨야만, 내가 잘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지 않아야만 형제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난 부분을 보이는 것, 한계를 보이는 것 또한 형제회 차원에서 보면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나를 좋은 것이 나갈지 나쁜 것이 나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나를 평의 안에 내어놓는 것, 형제회 안에 내어놓는 것, 나쁜 거 내놓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막 나가죠. 좋은 것 내놓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내어 놓을 때 매우 적은 수고로 영원한 행복이라는 보상을 얻는다고 글라라 성녀는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것을 보여주려고 누군가의 거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놓고 있으면은 누군가는 자기를 비춰봄으로써 좋은 것을 취하기도 하고 나쁜 것을 비춰보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그냥 열어두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공동체를 살게 하는 거라고 이제 글라라 성녀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 평의 안에서도 그렇고 형제 안에서도 똑같이 저는 적용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롤 모델이 있는 것도 좋은 것이고, 저 인간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나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가 있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 평연으로 뽑은 것은 내가 뽑은 게 아니고 하느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 자리에 뽑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선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선을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분의 약점이나 그분이 나에게 했던 모집 말들이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이나 이것들이 서운할 수는 있지만 아주 저 인간은 몹쓸 인간이야라고 몰아갈 정도의 것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틀어지셨더라도 그냥 그 사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직책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조금 놓치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끝낼 거고요. 그 직무별 간담회 하시면서도 좀 솔직한 이야기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려움이 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불편한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평의회 자체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다 아는 얘기를 또 한 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